입지가 깡패인 물건이라서 공유자 혹은 다른 호수의 소유자들과 협상한다면 빠른 엑시트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원경스모입니다. 오늘은 송파구 삼전동에 나온 2층 상가 매물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6회 유찰돼서 감정가 대비 40% 금액으로 공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물건을 발견한 건 수요일이었고요. 제가 목요일날 유찰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 주에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전 회차의 그 최저 입찰가가 3,625만원으로 빈값이었습니다. 당시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이게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지권 미등기는 아니고요. 적긴 하지만 아무래도 송파구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대지권 자체가 한 평이어도 괜찮은 그런 물건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니까 중요한 건물 지분을 살펴보자면 총 면적이 좀 작습니다. 17제곱미터고 이게 약 6평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반, 한마디로 약 2.5평 정도가 공매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니까 전체적인 면적은 좀 작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파구에 위치한 상가다 보니까 평당가가 좀 세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온비드에서 제공하는 압류재산 정보를 살펴보면 현재 임차인은 있으나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매나 공매 모두 빨간 글씨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이번 물건의 빨간 글씨는 벽체 구분 없이 일단으로 사용 중이니 사전 조사 후 입찰 바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정보를 살펴보면 임차인 DL 영어학원이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압류 및 교부 청구가 쭉 이어집니다. 근데 그 금액이 사실 그리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 일반 채권자가 2,100만원의 배당을 요구했네요. 해당 7번 주식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1번 임차인과 동일한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보증금은 2,100만원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등기부등본의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명의 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번 물건의 체납자죠. 서땡 교님의 지분이 공매로 나왔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자면 둘이 어떤 관계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서 그 권리관계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78년 2월 13일 이때 소유권 보전이 조모 씨하고 서땡 교님이 공유지분으로 통해서 신축할 당시에 이제 소유가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그 조모님의 그 지분이 증여를 통해서 2016년 1월 29일에 박땡 영님한테 넘어갔습니다. 그 이분이 바로 협상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물건의 체납자 서땡 교님은 가지고 계시다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총 4건의 압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송파 세무서, 잠실 세무서, 송파구, 지방세 아마 체납으로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유지분 투자는 무조건 엑시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금 분할을 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그 물건 자체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가는 그 시세가 개별성이 좀 너무 강해서 옆 가게가 월세 100만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 가게도 월세 100만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제 잠실, 그죠? 잠실이 지도에 보이고 롯데월드도 보입니다. 그리고 잠실 엘리트라고 불리는 대단지 아파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지는 그 대단지 아파트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나온 사진을 확인해보면 현재 영어학원으로 성업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는 잠실 학원가에서도 좀 괜찮은 위치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물건지는 바로 여기고요. 바로 지금 이쪽이 잠실 학원 사거리로 보이고요. 건물의 뒤편을 좀 살펴보니까 확실히 좀 오래된 건물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지금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 복도나 이 천장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상당히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으로 운영 중인 곳의 내부 모습인데 이 교실 하나만 있는 건지는 좀 별도의 확인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은 그 네이버 로드뷰 사진인데요. 공교롭게도 감정평가가 진행된 시점과 동일한 2025년 7월에 촬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불과 3개월 전으로 해도 학원은 운영 중이었으면서 주변에 공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조금 더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바로 옆 건물에 그 본원, DL 영어학원 본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물건지고요. 그렇다면 오래된 건물 이제 바로 옆으로 확장 이전을 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여기가 공실이라고 하더라도 임차를 걱정할 만한 입지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시세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살펴보니까 해당 건물에 매물이 총 5건이 나왔는데 해당 물건은 모두 총 1층 물건이었습니다. 2층 매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조금 입지가 떨어지는 밑에 블럭의 이제 시세를 좀 알아봤는데요. 살짝 떨어지는 입지에 있지만 건물의 시세는 평당 한 7.2만원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2층이 거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인근에 1층 매물은 좀 많이 나온 반면에
2층 매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임차를 맞추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입찰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학원의 운영 여부도 운영 여부지만 바로 학원의 점유 부분입니다. 이게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이제 도면인데 여기 보시면 정확한 면적의 구분 없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탐문 조사를 통해서 대략적인 위치를 이렇게 그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 물건이 과연 얼만큼 차지하는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아마 20호 이외에 다른 호수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학원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19호랑 21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19호하고 21호 모두 지금 단독 소유였으면서 근저당이 모두 다 없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소유하고 계신 분들인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21호 같은 경우는 07년도에 상속을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19호는 그 사이에 두 번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9호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2011년도에 1,350만 원에 거래가 됐었고요. 여기 보시면 2014년도에는 거래 금액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매매된 물건이 11년 동안 한 사람의 소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때 당시 매매 가격은 거의 평당 739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평당 1,100만 원 정도니까 14년 정도가 흐른 시점을 고려하자면 현재 최저가는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세 개의 호수를 모두 합칠 경우는 약 13.5평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이 그림하고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직접 임장이나 혹은 전화 임장을 통해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최저가가 이제 평당 1,100만 원 정도인데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매물을 살펴봤는데요. 옆 건물이 바로 우리가 여기 물건지고요. 옆 건물이 내놓은 그 매매 평당가가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물건은 2층이기도 하고요. 좀 구축이라 그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입지가 깡패인 물건이라서 공유자 혹은 다른 호수의 소유자들과 협상한다면 빠른 엑시트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협상 대상은 이제 19호와 21호 그리고 20호의 또 다른 공유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남은 입찰 기간 동안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